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장 자체가 되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18,500달러, 6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숏을 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급작스럽게 또 아까 오전 중에 24,400달러 뭐 이 언저리까지 또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보다는 약간 미온적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뜨릴 때도 뭔가 임팩트 있는 악재 뉴스가 없었고 또 지금 이렇게 찔끔 올려놨었을 때도 임팩트 있는 긍정적인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사실 더 지치게 만드는 현재의 장세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장세가 이게 장기화되면 아마 더 지루해가지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마 위축되셔가지고 떠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텐데 견디시다 보면 분명히 탈출 구간은 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의 봉합인데 오늘 오전 영상에 이어서 제가 찾은 뉴스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하반기 장세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자, 여기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코인은 약간 미온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근데 금융시장 전반의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전반적으로 지금도 약세 흐름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디다 껴 맞춰야 될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락하는 거죠. 가상자산 시장 대중 투자자들 농락하는 거고 달러 인덱스가 미온적으로 104.78까지 거의 105 가까이 찍었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이상하리 많지 뭐가 있냐면 보통 104가 넘어가면 원화라는 게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104만 넘어도 1,300원을 돌파해 버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04.78을 찍었는데 1,293원이에요. 와, 그래서 원화가 생각보다 지금 현재 잘 견디고 있구나 라고 이제 전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코인리스를 뭐 많이 보거든요. 실시간으로 잘 보니까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만든 개발자가 만든 그리고 관련된 미디어 중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운동을 갔다 오거나 밖에 나가면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코인리스를. 근데 여기 보면 카카오톡 NFT 프로필 도입 추진 올 하반기 서비스 개시 전망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다 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블록체인 지갑이 또 따로 있어요. 클레이 지갑이 아마 따로 근데 거기에 클레이 지갑에 블록체인 지갑이기 때문에 NFT를 교환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시장하고 연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카카오톡 NFT 프로필 도입 추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향후에 무슨 의미를 할까? 올 하반기 서비스 개시 전망. 자, 지갑을 가상자산을 여기다가 붙여서 연동시킬 수도 있다는 어떤 그냥 우회적인 추측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재미난 뉴스가 뭐냐면 메타죠, 메타. 전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을 추가적으로 이제 공개할 거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이거를 연동시킬 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카카오톡이 됐던 아니면 위챗이 됐건 메타가 됐건 인스타그램이 됐건 그리고 트위터가 됐건 SNS는 공통적으로 지갑을 서로 NFT를 주고받건 향후에 가상자산을 서로 교환할 수 있건 아니면 전송하건 이런 기능이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도입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효시가 되는 중요한 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농락하는 뉴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신한금융 투자가 개인을 농락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어저께 기억하기에 코인리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신한은행에서 클레이튼 거버넌스에서 조직에서 빠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어저께. 근데 하루가 딱 지나니까 신한금융투자가 블록체인 전담 부서를
신설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을 비롯한 STO, 증권형 토큰 공개, 그리고 NFT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신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자, 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어저께 뉴스 나온 것만 보고 그냥 클레이튼 아니다. 신한금융에서 빠지는구나. 이제 김치코인 끝났구나. 이렇게 통수를 맞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클레이튼 뭐 제가 막 방송에서 자주자주 언급은 안 드렸지만 괜찮은 코인이고 분명히 포텐셜 있는 코인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세 시장에 있었을 때 코인 가격이 빠질 때마다 어느 정도 매집을 해두시면 향후에 아마 효자 노릇을 분명히 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이 먼저 치고 나가서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아마 미리 했었던 걸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런 게 미디어상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 저는 이제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가 이제 프로필을 NFT로 할 수 있게 뭐 한다 이런 거를 도입한다라는 얘기, 메타 웹3 확장이 계속됨에 따라 NFT가 페이스북에 표시되고 인스타그램과 교차 게시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관점으로 이것도 보시면 어떨까? SNS가 연합해서 연동해서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 블록체인 지갑하고 연동되면 아마 재미난 일들이 향후 수년간에 걸쳐서 아마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14시간 전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같이 찔끔 오르기 전에 폭락했었을 때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은 결코 뭐 지루하지가 않아. 재밌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을 썼는데 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요 근래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많이 하셨죠. 2800달러 언저리에서 평단이 3만 달러가 넘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제가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대 기업의 CEO이죠. 물론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사람이 뭘 하든 그게 뭘 하든 내가 구멍가게를 운영하든 리어카를 끌든 어디 가서 뭐 무슨 일을 하건 나쁜 짓만 빼고 사람은 강단이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이 강단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뚝심도 있어야 되고 강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일관성, 강단과 일관성 모두 갖추신 분이라고 전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비아냥거리지만 비트코인이 언젠가 10만 달러를 넘어서 20만 달러, 30만 달러를 찍으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 가치는 주식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할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에 있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만 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떤 일들이 발생되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 숟가락을 얹어서 자 해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버티는 거지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끌어서 과도하게 대출을 끌어다가 뭐 나는 투기성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뭐 마인드가 뭐 그런 근데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전한 4차 산업혁명에 투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특별한 뭔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학력이 좋지도 않고 특별한 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아니면 제가 무슨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이나 버틸까요? 잘리기 바쁘지.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인건비 계속 올라가는데 자영업을 차리셨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폐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업을 운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도 지금 현재 돌아가는 구조 상황에서는 그걸 유지한다는 게 극도로 힘들어요. 이거는 저보다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저는 올바른 선택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와치구르에서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로 8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했다. 그래서 코인당 평균가가 19,000달러였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치보다는 좀 약간 작은 가격이긴 하지만 어쨌건 엘살바도르도 일관성 있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인컴샤크가 이제 트레이더 중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보고
조금 맞히면 이제 해제 하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뭐 자기 말이 조금 맞아 들어가면 해제하는 거는 뭐 사람 심리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더리움도 미온적으로 약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0달러 뭐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을 때 사람들이 폭락을 해서 뭐 400달러까지 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또 매수하기 시작할 거야. 이게 사람 심리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18,500달러까지 만약에 비트코인도 떨어지면 15,000달러까지 10,000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또 생각을 하죠. 또 올려놓으면 자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들을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여기서 그냥 예측하기에는 단기적으로 특히나 FOMC 회의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좀 섣부른다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중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저는 일정 구간이 지나면 분명히 강세 시장이 온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그러네요. 박스권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봉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가즈프롬에서 가스량이 전면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랑 이 뉴스랑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그래도 이 안에 어느 정도 답안이 있거든요. 독일 부총리가 러시아가 천연가스 전면 차단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뉴스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트위터상에 나온 그래프보다 더 먼저 나왔던 거거든요. 제가 늦게 찾은 거거든요. 이 뉴스를.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독일로 들어가는 가스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러시아는 원하는 게 과연 뭘까요?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량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이 유럽 연합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우크라이나를 계속 서포팅해 주면서 계속 분쟁을 계속 질질 끌게 만들까요? 오히려 옆에서 돈바스 줘버리고 빨리 봉합해라. 우리 죽겠다. 이런 식의 어떤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장기간의 정전은 장기간의 만약에 가스의 차단이 러시아 가스 공급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에 지진이 갈 거야. 지진의 영향을 미칠 거다. 유럽 연합의 겨울 저장 목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세 여론이 그렇다는 거죠. 러시아를 건드리면 안 돼.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독일은 지난주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3단계 비상계획에서 두 번째 계획을 발동했다. 관리들은 국가가 공급 위기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를 했다. 목요일에 헤백은 가즈프롬이 노드스트림 1을 감소하기 전에 전략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의 국가는 가스를 계속 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 11일부로 가스관을 그냥 잠궈버려요. 사실 뭐 부품을 수급해서 고친다는 뭐 점검한다는 그런 명분이 중간에 깔려 있지만 만약에 그냥 잠궈버리면 엄청난 대혼란이 유럽 전역에 퍼질 수밖에 없는 현재 형국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젤런스키가 우크라이나 없는 유럽 안정은 불가능하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뭐 저희 어머니나 그러신 분들은 지금도 푸틴 대통령 욕을 계속 하세요. 저희 어머니 연세대는 근데 지금 계속 코인 가격도 못 올라가고 특히나 이제 주식 가격,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FED는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계속 금리 인상한다는 계속 강한 압력을 행사하니까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이게 분쟁이 장기화되면 전 세계에 있는 시민 여론이 좋지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세 여론이 분쟁 장기화, 봉합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댓글을 확인했는데 한 달 전만 해도 러시아를 욕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없는 유럽 안정은 불가능. 이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 37개의 댓글 중에 거의 대다수가 자, 필요 없다. 우크라이나 빨리 봉합해라. 돈바스 빨리 줘버려라. 돈바스를 어느 정도 띄어서 줘버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질질 끌어가 봐야 본인들 국가한테도 안 좋고 유럽 연합한테도 안 좋고 그렇다고 러시아가 타격을 입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뭐 유가가 갑자기 폭락한 것도 아니고 예.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러시아한테 우세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겨울이 코앞이죠. 이제 몇 개월 안 지나면. 자, 어쨌건 지금 현재 형국을 그냥 저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서는 지금보다는 아마 나은 시장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봉합, 미디어가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조금 지금보다는 나은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응원해주시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항상 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그리고 뭐 광고 시청 한 편씩 바쁘신데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그래서 내일 또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